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벌써 이제 한 주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금요일도 끝나고 드디어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불금인 만큼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흐름을 잘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과연 금요일장의 마지막까지 이 빨간불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우리 시장이 가격 할인 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런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어 마켓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좀 여기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내 종목이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오르고 있다면 앞으로 전략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산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와 함께합니다. 네, 이따 진단쇼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 댓글에다가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찾아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고민 상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장이 불의 장의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분이 좀 좋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좀 실적 아닌가 싶어요.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좀 이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단 잘 나와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미니 강의는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2분기 어닝 시전 도래인데요.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어제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이 77조, 영업이익이 14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 속에서도 2분기 역대급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 높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어제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장중에요. 장중에 지금 4% 넘게 오르게 됐죠. 그 실적 발표 후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를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텐데, 삼성전자가 어제 거래량만 좀 많이 터졌더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저점을 다질 수가 있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어제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이 19조, 영업이익이 7,9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죠.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2분기 잠정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은 73% 감소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목이 지수 흐름과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 그 자체가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마 쉽게 말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하지 않는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2분기 실적주를 제가 그 지난 그 주말에 제가 직원하고 저하고 3명이 약 한 7시간에 걸쳐서 제가 실적주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실적주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종목을 뽑아내면서 요 종목은 2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실적이 뛰어나지만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보셔야 됩니다. 오리온,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미약품, 기아, BH, KT, CJ 프레시웨어.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유가가 급락하니까 유가가 $100를 딱 무너지니까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었죠. 태강 급락하고 성강밴드 급락하고 하이로코리아 급락해. 그때가 찬스였죠. 태강과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이날 며칠 전에 13%, 10% 폭락을 했죠. 그때가 기회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실적주를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특히나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진성TC는 올해 사상 최고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잘 보시고 이런 종목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렇게 도래를 하면서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 흐름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도 되게 좀 저조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나름 선방을 하게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어제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또 나머지 종목들의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지금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테마성 움직임도 강하고 그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을 기반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에도 좀 반영을 해보시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 체크하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하면서 인사도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네, 대한도굴협회님, 욕 먹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아닙니다. 욕은 잠시 먹으면 되죠. 잠시 먹고 차라리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그마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임스님, 갑자기 장이 밀리는 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은 왜 항상 갑자기 밀릴까요? 그게 항상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안녕하세요. 준우님도 오셨고요.
네, 진정주린이님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네, 출첵 여러 번 항상 매일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불사조 미나 누나 하셨는데, 네, 오늘은 불사조 컨셉은 아니고 여름 컨셉입니다. 좀 시원하게 즐기시라고 여름 컨셉으로 입고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님, 전문가님 벌초하셨네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시원하게 좀 이렇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오셨는데, 네, 좀 요즘 여름이니까 이렇게 좀 미용실도 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태리님 추워 보인다고요? 춥지는 않은데 살짝 추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지금이님 항상 밝은 미나잉크님 좋아요. 네, 저라도 항상 어떠한 시장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긍정의 기운을 좀 팍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인사까지 나눴으니까요. 이제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 현경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95,000원이고 보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보유 중이신데 향후 전망을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95,000원이면 사실 이 최고가의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줄줄이 하락세만 나타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매각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인수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오늘도 좀 이렇게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아마 일진 그 멀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 동박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사실은 지금 고점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14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주가 좀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태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그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요, 주가가 딱 바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유가증권 가치든 부동산 가치든 그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저점이 나와 있어요. 쉽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보면은 그 삼성물산 같은 종목 있죠. 여러분들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이거는 기다리면은 주가는 회복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막말로 말하면은 절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깨끗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깨끗하지 않을지 모르나 결국은 주가는요, 각자의 가치를 찾았고 제값을 찾아가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주식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유가증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 있잖아요. 한번 주가가 고점에서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여러분 14만 9천 원이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6만 9,800원이에요. 이미 지금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죠? 50%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성장주는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요, 월봉상에서 60일 이평선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월봉상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60일 이평선 요 가격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 중에서 성장주가 있잖아요. 성장주가 월봉상 60일 이평선이 있죠. 여기에서 다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이 일진 멀티리얼즈는요,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두세요.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열어두시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멀티엘제는 지금 자리 이분께서 95,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혹시나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33일 이평선까지 리바운딩하면 가능해 보여요. 그 33일 이평선이 7만 거의가 한 8,000원, 9,000원 가까이 됩니다. 7만 8,000원이나 7만 9,000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가 한 8만 원 가까이 오면요. 일단은 물량을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95,000원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30%의 그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8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노려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소식을 전한 다음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진 머티리얼즈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8만 원 부근에서 일단 반절 정도는 정리를 해보자. 네, 이런 전략을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리님, 제 계좌는 미나 누나보다 마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마른 건 제가 할 테니 테리님의 계좌는 뚱뚱하게 좀 살을 찌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전도 같이 염을 좀 먹여주세요 하셨는데 이 삼전이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삼성전기일까요? 그래도 요즘 조금 염을 먹고 있는 것 같던데 점점 염을 먹으면 조금씩 이렇게 살이 좀 찌지 않을까요? 네, 그걸 좀 기대해 보면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진단쇼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고 지금 진입가는 4,800원이고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되게 적은 보유 비중이에요. 3%라고 하시는데 올 초에 매수했어요.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 언제 팔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모나미 하면 저는 볼펜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모나미가 뭐 최근에 화장품 업계로도 진출을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제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급등하니까 좀 기대 심리가 생기신 것 같아요. 이 모나미 어떻게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예, 지금 이 모나미가 지금 반등이 나온 시점이에요. 11시 48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였던 시점을 제가 11시 48분에 움직였는데, 여러분 아베가 전 총리죠.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유세 도중에 쓰러졌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모나미가 지금 급등이 나온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 저는 매도라고 보고요. 이분께서 4,800원에 지금 30%면 그 전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셨네, 그죠?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3%를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 비중이 워낙 비중이 적은데 요거는 제 판단으로서는 저는 매도가 옳다고 봅니다. 저는 매도하고요. 다시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제가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 급등이 단기간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애국주라고 하는 이 모나미 같은 종목군들은 이런 저는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도가 옳다고 봐요. 물론 내일 정도까지는 하면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비중이 워낙 비중 자체가 지금 3%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가
매도가 맞다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를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또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단기적인 재료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나미 관련해서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해서 좀 저 같아도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3%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눈을 돌려보는 거 어떤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으로 저는 좀 이렇게 익숙해서 약간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그러면 모나미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종목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서 수익을 이미 다 챙겨 가신 건가요? 오늘 댓글이 많이 저조하네요. 네, 잘 오르는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 자랑하면서 그 기운도 나눠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뭐 기쁜 일은 다 같이 나눠야 뭐 2배, 3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댓글에다가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보유 비중 또 매수 단가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또 저희와 함께 앞으로 더 나은 전략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언제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어서 마음만큼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여유 속에서도 더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진단쇼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누리호 때문에 갑자기 확 떴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5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향후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뭐 우리 정부에서도 이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를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조금 미미하네요. 네, 그리고 5만 원대 진입을 하셨으면 이제 바닥 잡고 쭉 올랐을 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또 급락세를 연출을 해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모멘텀이 또 올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자리가 저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리호 2차 발사가 되기 전에 그때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거든요. 그때 이제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44,400원인가 지금 이분께서 5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 이번에 그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요. 누리호에서 이번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중심에 있는 누리호 발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요. 딱 2개 기업이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그룹하고요. 한국항공우주예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예요. 요 2개 기업을 빼고는요. 나머지 기업은 매출이 거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의 모든 부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제작한 거예요. 전체적인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에서 해서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요. 전부 다 한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요.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갈 종목이에요.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도 이게 보시면은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상에서 보시면 지금 자리는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다고 보면 돼요.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4만 원 정도면 충분한 지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누리호 같은 것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을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제가 그 추가 매수는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저는 7월 말 정도 제가 이렇게 7월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어느 정도 FMCA도 좀 마무리가 되고 그럴 때 저는 저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1,000원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기다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가격대예요. 5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이분께서는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7월 한 중순 정도 있죠. 7월 중순이나 또는 7월 말 정도. 저는 그 정도에 저는 온다면 저는 요 정도 한 저점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저는 그걸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잘 보유하시다가요. 제가 한국은행에 지금 금리 인상도 남아있고 FOMC에 또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여러분들 빅스텝으로 가느냐 자이언트스텝으로 가느냐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 게 저는 7월 중순이나 7월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5% 정도 저점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리호 모멘텀을 받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5% 들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일단 계속 보유하시면서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셨다가 조금 더 조정 구간에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7월 중순에서 7월 말 부근에 다시 한번 좀 더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잘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진단쇼 출연하신다고요? 예, 오늘 제가 항상 그 금요일 날에 제가 미스터 진단은 제가 출연하니까요. 예,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담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쇼는 이미 출연을 하셨고 미스터 진단에 오늘 밤에 미스터 출연을 진단? 하신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번호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통화 연결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무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무좀 아무쪼록 잘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지금 체크해야 할 이슈들이 좀 많죠. 미국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된다고 하고 이 부분은 뭐 거듭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연준의 이 정책 기조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현재 시간 기준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나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서요. 네, 잘 참고하셔서 더 큰, 더 좋은 이런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석 PB예요.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좋아서 기분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도 괜찮겠죠? 네, 우선 여러 가지 조금 뭐 방금 전에 뭐 아베 뭐 피격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흐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저께 페드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시장을 구조적으로 올린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코스피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10%, 15% 보통 이거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 정도 선에서 반등 구간 이제 활용하시는 매매 전략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 대한도구협회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아까 그렇게 먼저 홍보를 해주셨는데 올라온 종목이 대창솔루션입니다. 매수가가 450원, 동전주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다고 미리 이렇게 사과를 해주셨는데 네, 죄송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보유 비중은 3%로 좀 적은 비중입니다. 네, 450원이면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432원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손실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EU 텍소노미 관련한 소식에 그래도 좀 훈풍을 어느 정도는 누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비비님?
네, 우선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EU 텍소노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부각된 것은 이제 핵폐기물 저장용기 제작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주가 자체가 굉장히 동전주라고 보통 부르죠. 가격 자체가 1,000원 이하로 이제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보유 비중도 크지 않으셔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뭐 450원까지는 또 무리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뭐 전략 그렇게 권해드리겠고요. 그 외에 지금 뭐 3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 뭐 삼성전자 온실가스 감축해서 관련해서 뭐 고순도 에코 암모니아 수송 탱크 납품한다든지 뭐 도시가스 수도 공급 확대에 따라서 뭐 관련주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종목 자체가 가진 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않으시는 선에서는 좀 가져가시는 전략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450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480원 정도가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고 그다음에 121선, 61선 터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450원보다는 480원 정도 놓고 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매매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이 종목을 EU 텍소노미 원자력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아마 비중이 작은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그냥 뭐 재미삼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그 크게 이제 비중을 안 두셨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규모 있는 종목들 정책 수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규모 있는 종목들도 시세가 좀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대창솔루션 관련해서 이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48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대한도굴협회님 갖고 계신 이 대창솔루션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수익률을 다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막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요즘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뭐 엔터주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렇게 엔터주들도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가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스파 저는 생각할수록 되게 다들 예쁜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선호하는 멤버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에스파가 컴백을 한다니까 SM의 주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관련해서 뭐 요즘에 드라마도 신작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말 동안에 좀 몰아서 볼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나요? 저는 드라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보는 건 좋아하는데 네, 드라마도 좀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다음 종목은 이 콘텐츠 관련주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원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A스토리네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진입가가 그렇게 기쁜 진입가는 아니네요. 35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이 우영우 드라마가 핫한데 주가도 핫해질까요?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3만 원 초반 부근이면 사실 진입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버티신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너무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2만 원 후반 부근이어서 일단 원금 회복 가능할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금 회복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아마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넷플릭스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킹덤이었죠. 이제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으로 유명해진 이제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우영우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흥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뭐 제 그 드라마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 여기 플러스에서 2분기 실적도 좋다는 이제 좋은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나라를 보면 골프채, 중고 골프채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거든요. 근데 골프채를 왜 판매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골프라는 것이 그렇게 값싼, 이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이제 저렴한 그 취미생활은 아니다 보니까
올해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뭐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매가 좀 많아진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골프라든지 이런 여가보다는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콘텐츠 쪽으로는 올 하반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판단입니다. 우선 지금 뭐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121선 돌파를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있고요. 만약에 오늘 121선 가격이 한 27,000원 위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주가 상승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드릴 수 있겠고요. 33,000원이 지난 4월, 3월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제가 조금 컨설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기간이 오래되셨다면 본전에서 3550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33,0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구사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기간이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이 종목이 하반기까지 더 좋아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33,0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그렇게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네, 에이스토리 관련해서 이 우영우 드라마가 진짜 핫하다고 하네요. 시청률도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15% 중에서 절반 정도는 원가까지 갔을 때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 절반은 33,000원 부근까지 들고 가보자. 네, 이런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원필님은 항상 이렇게 엔터주 아니면 콘텐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네요. 댓글에 항상 이렇게 뭐 드라마나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항상 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에스파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에스파파? 네, 저는 에스파는 아는데 에스파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탁재훈님이라고 하시네요. 에스파파. 그렇군요. 오늘도 이런 좀 재밌는 걸 하나 알아갑니다. 네, 에스파 오늘 컴백한다고 하니까요. 그 무대도 좀 보시면서 불금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유진테크 들고 오셨네요. 네, 매수가는 44,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유진테크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요즘에 연일로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이 매수가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이라서 이거를 들고 가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물타기를 해서 지금 더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지금 주가 자체는 충분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월봉으로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60개월 선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이제 충분히 빠졌다는 점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기다림의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추가 매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우선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장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하반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고 그 중에서 이제 방막과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결국 결국 삼성전자 평택 3D램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3분기 이후 집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가 집행되면은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시간을 조금 더 두면서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지금 당장 매도하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로 보더라도 지금 44,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44,000원에 121선 그리고 매물대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해서 44,000원 가격대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가격에 물린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격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비중 그대로 유지해서 좀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서 여기서 한 10% 정도까지는 비중 늘리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30%까지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60분 봉상으로, 60개월 봉상으로 보았을 때, 뭐 저점 보금이 한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정도의 한 10% 정도 비중 늘리는 거는 충분히 구사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진테크 지금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누리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지금 준호님 노래는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노래 어떠셨나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신나는 노래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항상 좀 신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싶을 때 들을 노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다음 이 시간에 좀 후기를 들고 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좀 신나는데요. 지금이니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슈픽앤코리아입니다. 6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시장에서 소외돼서 거래량도 너무 없고 지루하다고 하시네요. 네, 이게 거래량이 빵빵 터져줘야 사실 이렇게 좀 투자하는 맛도 나고 하는데 지금 차트 보면 횡보 기간도 너무 길고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슈픽앤코리아 뭐 이제 성장 동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던 만큼 이걸 좀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피비님, 이 슈픽앤코리아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 펼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액세서리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휴대폰 케이스나 보호 필름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 이것을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업의 범위가 조금 좁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뭔가 신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판매할 때 그리고 거기 신제품 뭐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케이스를 판매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그런 식으로 매출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결정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65,400원 정도 지금 제가 확인이 되는데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격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보유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20년 중순 정도에 이제 이 가격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쉽게도 좀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픽앤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뭐 갤럭시 Z 시리즈죠, 그 G 시리즈죠, 뭐 접히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 시제품 나온다는 거, 그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자회사 중에 슈픽앤뷰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브랜드에서 글래머비란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정식 출시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 여름에 이제 시장에서 뭐 슈픽앤뷰티가 성장한다는 관점과 함께 뭐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020년이네요. 2020년 이게 8월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었거든요.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모멘텀이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뭐 기다리시는 가격이 충분히 빠졌으니까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들고 기다리시되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뭐 휴대폰 케이스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자회사 슈픽앤뷰티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슈픽앤코리아 일단은 들고 계시는 걸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앞으로의 움직임은 조금 더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확확 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멘트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노래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우선 마그마님 카리나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카리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에스파 멤버들 다 예쁜데 저는 일단 카리나하고 윈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다 예쁘지만 그중에 카리나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저도 카리나 좋아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SH초님 노래 추천으로 에스파파이 참 다행이야 해주셨네요. 네,
에스파파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참 다행이야. 오늘 퇴근길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은 발라드로 유성현의 힐링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도 저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임님, 멜로망스 노래 다 좋아요. 네, 여기서 제가 아는 가수가 드디어 나왔어요. 멜로망스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멜로망스 노래가 되게 뭔가 달달해서 듣기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 멜로망스의 선물인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뭔가 짝사랑했던 오빠가 있었어가지고,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서 설레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리고 태리님이 발라드면 신승훈, 조성모를 들으셔야 한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 고등학생 때 야자를 하면서 신승훈 노래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생각난 김에 신승훈 노래도 오늘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에스파파의 상처도 들어보세요 해주셨네요. 네, 상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다른 분도 상처를 좀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상처 들어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실까요? 저도 오늘 한번 들어보고 월요일에 와서 후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지금 부산에 계신가요? 몇 년 전에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셨다고요? 저는 부산에 언제 가봤지? 제가 한 2년 전인가 부산에 마지막으로 가고 지금 안 간 것 같은데 요즘 부산 어떤가요? 많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 날씨가 어떤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피비님, 에스파파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세대라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파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에스파도 제 세대라고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대 차이가 많이 없으시네요. 에스파도 알고 에스파파도 알면 이 사이에 되게 이 텀이 좀 길지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조금 길긴 하지만 이제 양쪽 다 적응해서 이제 적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은 이제 아침에 비가 오다가 지금은 날씨가 좀 비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서울만 이렇게 우중충한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백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 여기 스몰 토크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빨간불이라고 다들 안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를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오른다고 다 즐길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여기 당연히 좋겠지만 오르고 있는 종목도 함께 자랑하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CS 윈드 관련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지파크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48,8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 20%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CS 윈드 관련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비님, CS 윈드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네, 우선 CS윈드 매수가가 48,800원이면 아마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시세가 낮다가 또 빠지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게 맞을지 이 부분 고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좀 봐야겠지만 우선 회사 내부적인 내용만 저희가 보더라도요.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금 굳이 흠을 잡자면 이런 건데요.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다소 부족하게 나온다는 것이 그게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전망도 밝고 실적도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분명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좀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풍력 산업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좀 포인트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EU 텍소노미에 뭐 태양광, 그 원전하고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그쪽이 좀 더 부각받는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사업들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풍력과 관련된 수요 자체는 우리나라나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 미국까지도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유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에서 9월 내에 이제 미국의 친환경 세제 혜택이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간 세제 혜택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풍력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돼서 숫자로 이제 실적에 찍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3분기니까 지금 시점부터 3개월 정도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전략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6만 원 선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부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네, CS윈드는 연말까지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다 진단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호석 PB님과는 여기까지 좀 진단해보도록 할게요. PB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랑 오늘 아까 수다 떨다가 제가 진단을 다 못해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네, 항상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날이 갈수록 더 많은 종목들 더 잘 진단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네,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 진단쇼 1시간 아니고 2시간 하면 안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 만약에 2시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도 많이 남겨주시고 문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이렇게 한번 멘트를 또 치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불금이니까요. 오늘 시장 잘 끝내신 다음에 불금도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도 힐링하게 하고 오시고 다음 주도 함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진단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